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번 중간고사에 나올 유형의 문제여서 여러분 학교 기출 문제 몇 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아주 맹맹하진 않고 문제마다 약간의 킥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잘 풀어주시길 바래요. 자, 이 문제를 이제 한번 보면 그냥 뭐가 나와 있어요. 그 유명한 보호 모델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생각할 때 항상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거, 요거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 스펙트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 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선 스펙트럼들이 나와 있긴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는데 그 라인들이 이제 각각의 의미를 지금 문제에서는 파장 정보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410이 나와 있고 656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숫자들을 딱 보면 맨 처음 들어야 되는 생각은 여기가 뭐다? 여기가 비저블이다 라는 걸 알아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가시광선에서 파장이 대략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죠? 대략 어디서부터 어디? 400에서 대략 한 700 정도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400에서 700 정도라고 하는데 400이면 대략 색깔이 뭐예요? 400쪽이면 색깔이 이제 블루 계열 푸르딩딩 그 다음에 이제 600이나 700 쪽으로 오면 무슨 색깔? 이제 뿔구죽죽한 색이죠. 그래서 왜 무지개 할 때 7빛깔 무지개 하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그러면 그 가시광선 영역보다 이쪽은 파장이 그래서 짧아졌어요? 파장이 길어졌어요? 짧아졌어요. 이쪽은 그래서 파장이 짧아졌죠? 그럼 파장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바로 요 영역까지가 다 어느 영역이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얼트라 바이올릿 바로 자외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가시광선을 비저블이라 하고 얼트라 바이올렛을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자외선 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우선 선 스펙트럼에서 구분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누구랑 매칭해야 되냐면 이 그래프 알죠? 바로 이 수식을 그냥 주양자수 n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를 그려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 n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양자수 영어로? 주양자수 영어로 뭐예요? 프린시펄 퀀텀 넘버 알겠죠?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주양자수 알겠죠? 주양자수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또 몇 가지 전자전이가 나와 있거든요. 가라고 하는 애가 있고 나라고 하는 애가 있고 다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여기에 있는 요 A, B, C 하고 여기에 있는 가나다 얘를 이제 매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대강 이체 뭐냐면 대응을 시켜보라는 뜻인데 우선 첫 번째 가하고 나는 최종 상태가 주양자수가 1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아주 멀리서 떨어졌건 가까이 떨어졌건 최종 상태가 주양자수 1인데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라이먼 시리즈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최종 상태의 주양자수가 얼마? 최종 상태의 주양자수가 1일 때를 라이먼 시리즈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라이먼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파장이 뭐가 돼요? 바로 자외선 영역이죠. 그래서 라이먼 시리즈는 다 자외선 영역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 다는 최종 상태가 얼마예요? 최종 상태가 2죠. 최종 상태가 2인 이런 방출 스펙트럼을 자, 그리고 다시 그러면 지금은 고에너지 상태에서 저에너지 상태로 전자 전이가 이루어졌죠. 그럼 이런 식의 화살표는 흡수예요, 방출이에요? 방출이라는 거 알겠죠? 방출을 영어로? 방출을 영어로 이런 걸 에미션이라고 합니다.
에미션은 우리말로 방출. 그래서 뭐 라이먼 그다음에 발머 파션 이런 식의 이제 이름들이 붙잖아요. 고유명사들이 붙는데 그건 다 저 방출 스펙트럼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 기준으로 가나는 라이먼 시리즈고 다처럼 최종 상태가 2면 무슨 시리즈가 되죠? 이쪽은 발머 시리즈가 되겠죠. 그래서 발머 시리즈는 최종 상태가 뭐가 되는 거? 주양자수 2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 발머 시리즈에서는 그때 방출된 빛의 파장이 대략 어느 영역이에요? 대략 가시광선 영역이죠. 그래서 지금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시광선 영역에 어떤 빛들이 나와 있냐면 다 쪽으로, 그러니까 3에서 2로의 전이도 있고 4에서 2로의 전이도 있고 5에서 2로의 전이도 있고 6에서 2로의 전이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가시광선 영역에 선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럼 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사실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요거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때 여기서 다는 요 네 개 중에 누구죠? 자, 다는 요 네 개 중에 바로 D가 되겠죠? 왜 그래요? 보시다시피 바로 6에서 2로 가는 것보다는 3에서 2로 갈 때 에너지 변화가 적죠? 그럼 에너지 변화가 적으면 파장은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파장이 길어져야 되니까 여기가 바로 다에 해당되는 것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 뭐 순차적으로 그럼 여기 C는 누구겠어요? C는 보시다시피 여기서 6에서 2로 갈 때의 전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C는 여기다가 주양자 수가 6에서 2로 가는 그 발머 시리즈의 변화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파장이 지금 410하고 656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 구체적인 값도 뭐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 얘가 이제 410이면 여기 요 값이 434. 그다음에 요 값은 486. 마지막에 이게 656. 요 정도가 되는데 사실 뭐 이 숫자가 지금 문제 풀 때 뭐를 당장 쓰이는 건 아니지만 내가 굳이 써본 이유는 뭐냐면 요런 정도의 문제는 수능 화학 1에도 나오죠. 그 수능 화학 1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요 네 개의 숫자를 외워요. 정말 외워요. 그래서 수능에서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막 1등급 받는 애들 있죠. 막 정말 잘하는 애들. 걔들은 그냥 이 숫자를 외워요. 왜냐면 이런 그래프가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문제를 걔들은 한 1000개씩 풀어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외워가지고 얘는 6에서 2, 얘는 3에서 이거 외워버려요. 전부 다.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발모 시리즈라고 바로 판단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D가 이제 다 해당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고요. 여기 이제 D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가하고 나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가하고 나는 자외선 영역이니까 여기에 있는 요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외선 영역에서 B는 에너지가 가장 커요? 에너지가 가장 작아요? 자외선에서는 가장 저에너지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 저에너지 상태니까 여기에 있는 가하고 나중에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요게 되겠죠. 왜냐하면 라이먼 시리즈에서는 2로 1로 떨어지는 게 가장 작은 에너지니까요. 그래서 얘가 바로 B가 되고 요 녀석이 아마 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A를 굳이 찾자면 이 그래프에서 나오진 않지만 A는 아마 3에서 1로 가는 게 아마 A이지 싶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매칭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됐죠?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라이먼 발머 시리즈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시고 특히나 발머 시리즈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알겠죠? 발머 시리즈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는 가시광선이라서 그래요. 왜냐면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얘만 눈에 보이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됐고요. 그 다음에 2 매칭은 됐고 두 번째 자, 두 번째 A는 파장 A. 파장 A. 자, 얘를 한번 표현해 봐라. 오, 건우 왔어요?
자, 파장 A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라 라는 건데, 자, 파장 A가 어디에 있는 녀석입니까? 바로 파장 A가 요 바로 3에서 2 요걸 얘기하는 거죠. 저거를 여기에 나와 있는 요런 파장들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파장은 C도 있고 D도 있으니까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서 뭐 C 한번 해볼까요? C. 그래서 이제 C에 해당하는 에너지. 자, 얘는 C는 보시다시피 방금 봤던 것처럼 6에서 2로 전이하는 에너지죠. 그러면 어디가 고에너지 상태고 어디가 저에너지 상태겠어요? 6이 고에너지고 2가 저에너지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6에서 2 여기 차이가 바로 요 C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럼 이제 이 6하고 2의 에너지를 여기에 있는 이 수식을 활용해서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마이너스 6제곱분의 K 빼기 마이너스 2제곱분의 K. 됐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 계산해 주시면 뭐가 나오느냐? 9분의 2K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뭐 요거 계산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요거 계산은 크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얘를 또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어? 뭐라고? 예. 그 다음 얘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야 돼? 예. 뭐 윤혜 뭐라고? 바로 이 수식을 뭐로 바꿀 수 있어야 되냐면 램다분의 HC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이 수식이 무슨 수식이에요? 이 수식이 무슨 수식이에요? 램다분의 HC 이 수식이 무슨 수식이에요? 이번 시험에 뭐예요? 에너지. 자, 이번 시험이 무조건 나와요. 이거 수식이 뭐예요? 바로 광량자 에너지 표현이죠? 예. 광량자 영어로 뭐예요? 포 광량자 영어로 포톤. 포톤. 그거 3학년 때 그거 영어로 나오는데 영어 안 돼가지고 막 사전 만들어 달라고 난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좀 열심히 작업하고 있죠 지금. 한 반쯤 만들었는데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영어 미리미리 공부해요.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광량자 포톤. 그래서 참고로 기억하려는 거 모르겠네요. 왜요? 플랑크 가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광량자 에너지 표현이죠. 자, 광량자 에너지 표현 어떻게 돼요? 외워볼까요? 시작. E는 H nu. 알겠죠? 뭐 물리학에서는 F로 쓰기도 하는데 요거는 그냥 모든 종류의 진동수고요. 그 빛에서의 진동수는 관습적으로 이렇게 그리스 문자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E는 H nu 그 다음에 램다분의 HC 그 다음 뭐예요? 예. 그 다음 뭐예요? 뭐죠? 하나가 더 있죠. 저걸 그러니까 내가 그 뭐냐 단톡방에 강의 다 알려놨죠. 그거 네. 발표들은 다 제대로 했어요? 모르겠어요. 적당히 했어요. 적당히 했어요? 그거 잘하셨어요. 그거 내가 그 단톡방에 강의 올려놓은 거 거기에 여러분들 발표 전에 다 올려놨었죠. 네. 그리고 예전에 방학 때 했었던 그 뭐냐면 복습 강의들도 거기다 올려놨고요. 네. 그래서 꼭 공부하시도록 하시는데 이거 다 뭐였어요? 마이너스 13.6 곱하기 N1 네. 뭐예요? 뭐야? 마이너스 PC요. PC 이건 알아야죠. 자, 램다는 뭐예요? 램다가 뭐예요? 램다가 뭐예요? 램다. 맞다 이해했어요. 램다는 파장이잖아요. C는요. 그래서 이제 광속이요 광속. 그래서 요 램다는 파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는 뭐예요? 광속이죠? 네. 그래서 뭐를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얘가 뭐예요? 얘가 프리퀀시잖아요. 아 맞네. 프리퀀시 우리말 번역 진동수. 그래서 아까 건우가 이걸 F라고 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동수를 프리퀀시라고 하니까 F로 쓰기도 하는데
이쪽은 또 플랑크 인양반이 이거 U라고 막 해가지고 뭐 U라고 쓰는 거야 그냥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뭐냐면 얘를 프리퀀시를 뭐로 잡은 거예요? 광속을 파장으로 나눈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이제 수리적 등호 관계가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때 얘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PC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이때 이 P가 뭐예요? P. 이 P는 운동량이죠? 그래서 광량자 운동량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플랑크 상수를 파장으로 나누어 광량자 운동량을 표현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통으로 외워놓으면 빛에서 진동수를 램다분의 C, 빛에서 운동량을 램다분의 H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를 쉽게 외울 수 있으니까 돌돌돌 외우세요. 물론 요 사이에 어마어마한 특히나 요 사이에 어마어마한 수학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물리학에서 전공해서 배우도록 하시고요. 지금 문제 풀 때는 요거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요거를 외워 놓아야 이걸 나중에 뭐랑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예. 이걸 외워놔야 이걸 그 다음 그렇지 물질파랑 연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식 외우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어쨌건 플랑크 가설에 의한 저기에 있는 광량자 에너지 이렇게 표현된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그 주양자수가 2에서 6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6에서 2로 움직이는 6에서 2로 전자전이를 한 그 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그 에너지의 광량자를 EC라고 표현했을 때 그 에너지를 걔를 최종적으로 요런 걸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 표현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K가 뭐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9분의 2HC 곱하기 C에서의 파장이죠. 그럼 C에서의 파장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410 나노미터로 나와 있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뭐 내가 뭐 계산 잘못했어요? 아이고 이게 바뀌었구나. 92 92 그죠? 여기가 2고 여기가 9 맞죠? 맞죠?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를 나와 있는 숫자로 이렇게 치환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이때 뭐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는 A라고 있으니까 A가 어디서부터 어디야? 3에서 1이죠? 그러면은 A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3에서 1로 떨어지니까 고에너지가 3이고 저에너지가 1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K 오버 3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K 오버 1의 제곱 됐나요? 자 그러면 얘 계산해 주면 얘는 대충 얼마쯤 나와? 계산해 주면은 9분의 8K인가요? 맞나요? 그럼 이때 여기에 요 K 자리에다가 뭐를 넣으란 말이에요? 요 녀석을 넣어라 이런 말이죠. 아니면 이 상태에서 다시 얘를 어떻게 HC 오버 람다 A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람다 A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8분의 9 HC 여기 K 이렇게 하면 되나? 맞아? 그러면 이제 요 자리에다가 뭘 넣으면 되지? 얘를 넣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8분의 9 HC 한 다음에 곱하기 9HC하고 2 곱하기 410 나노메타. 됐죠? 그래서 얘를 열심히 계산을 해주시면 해주면 얼마쯤 나오더라? 대략 102.5 나노메타 이 정도가 될 거예요. 뭐가 예쁘게 많이 약분이 되죠? 요래 약분이 되고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금방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됐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 된다고 했죠? 기억하시고요. 됐다. 자, 그 다음 붙어있는 마지막 3번. 그림 1의 A, B와 CD를 부등으로 비교하고 A, B하고 그 다음에 CD 얘네들을 부등으로 비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A, B가 바꿔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줄게요. 준다. 으쌰.
자, 거기 한번 보시면 세 번째 AB하고 CD 하고 얘네 대소비교. 자, A하고 B 중에 뭐 당연히 어디가 더 고에너지? 어디가 더 고에너지? 이쪽이 더 고에너지죠. 그 다음 C하고 D 중엔 어디가 더 고에너지예요? C가 더 고에너지죠. 고에너지니까 그냥 있는 데서 그대로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EA 빼기 EB. 그럼 A라고 하는 게 어디서 어디예요? 3에서 2로 가는 거죠. 그러면 3에서 2로 가는 거니까 3에서 2로 가는 거니까 2, 3 빼기 2, 3에서 1로 가는 거니까 1 빼기 B는 뭐예요? B는 2에서 1로 가는 거죠. 2에서 1로 가는 거니까 E2 빼기 E1이네요. 됐죠? 그러면 얘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요거 똑같아지니까 E3 빼기 E1이죠. 아니 E2죠. 됐나요? 됐죠? 그럼 이제 얘 이제 굳이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3제곱의 K 빼기 마이너스 2제곱의 K 되겠죠? 됐죠? 그러면 얘 계산을 해주면 값이 이제 뭐가 되겠어요? 값이 뭐가 되냐면 굳이 계산해주면 아마 AB는 36분의 5K가 되죠. 됐죠? 근데 이제 혹은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어요. 2에서 그러니까 3에서 2로 간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이 그래프에서 3에서 2로 간 게 있어요. 그죠? 어디에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있기 때문에 사실 얘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ED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C에서 D를 뺀 것. 자, C에서 D를 뺀 거는 자, 생각을 해보면 C는 6에서 2로 간 거죠. 그럼 이제 E6 빼기 E2 빼기 자, D는 보시다시피 3에서 2로 간 거죠. 2로 간 거죠. 그러면 얘는 이게 되겠네요. 그죠? 6에서 3으로 간 거예요. 그죠? 됐죠? 그래서 얘를 이제 굳이 계산하면 사실은 계산 안 해도 돼요. 계산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굳이 계산을 해보자면 마이너스 K의 6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K의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해주면 12분의 K 이렇게 될 거라고요. 됐죠? 그럼 이때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단순히 숫자만 보면 당연히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이쪽이 더 크죠? 이쪽이 더 크죠? 그래서 그냥 요건데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이렇게 하기를 원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3에서 2랑 6에서 3 뭐지? 절대적인 대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대수적으로 풀어도 돼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실제 출제한 분은 대수적으로 풀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대수적으로 푸는 건 이거는 화학이 아니라 이제 이건 수학이니까 산수니까요. 근데 이제 자연과학적 직관을 가지고 이걸 풀기를 바랬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정답! 와우. 박수! 자, 봅시다. 요 A와 B 사이의 에너지 관계는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2와 3 사이의 에너지 차이죠.
그러면 최종 상태가 요거잖아요. 최종 상태가. 이런 걸 무슨 시리즈라고 하죠? 최종 상태가 이긴 걸? 아 맞네. 바로 발머 시리즈잖아요. 근데 C에서 D를 빼는 건 3에서 3과 6에서 차이잖아. 그럼 이제 6에 있던 게 3 쪽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최종 상태가 3인 건 파션 시리즈일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머 시리즈는 뭐가 나온다? 비저블, 근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파션은 뭐가 나와요? 적외선이 나오죠? 적외선 영어로? 울트라 레드. 레드 사인. 예. 울트라 레드. 적외선 영어로? 인프라 자, 저였습니다. 인프라. 레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줄였어요? IR. IR 알겠죠? IR. 인프라 울트라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얼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근데 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퍼플 완전 바이올렛. 여기에 이제 뭐냐면 가시광선이 있으면 요쪽이 푸르딩딩이잖아요. 블루이시하고 요쪽이 레디시잖아요. 그럼 요쪽에 있는 걸 적외선이라고 하잖아요. 요쪽에 있는 건 자외선이라고 하잖아요. 인프라는 넘어서란 뜻이에요. 넘어서. 그러면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빨간색 넘어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쓰는 말이 인프라레드예요. 알겠죠? 얼트라 역시 얼트라는 더 커져서 뭐 이런 뜻, 더 강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란색보다 더 강하게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 얼트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파란색보다 더 센, 그래서 이름이 얼트라 바이올렛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을 넘어선이라는 뜻으로 인프라레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빛의 이름들을 붙인 거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요래 해결해 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풀어볼 게 있는데 한 장 넘기시면 78번 문제 보이시죠? 78번 찾았어요? 78번 요거 해볼 거예요. 요거 뭐 역시나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닌데 요거 은근히 실수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저 78번 한번 트라이 봅니다. 시작. 네. 자, 78번 해봅시다. 시작. 요거. 일렉트론 트랜지션은